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을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본격적인 글 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9세 정도가 되면 9세 이전의 단계와 9세 이후의 단계는 글을 읽거나 사고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것은 뇌과학과 예를 들어서 생체학, 생리학, 그 다음에 심리학이라든가 정신분석학에서도 확실히 달라진다고 거의 결정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충 보면은 9세 이전의 세계와 9세 이후의 세계는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글 읽기는 9세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은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방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본격적인 비문학 읽기도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비문학 읽기를 시작할 것이고 이제는 문학 읽기 방법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 단계는 크게 보면은 두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1단계는 이해의 단계입니다. 이해의 단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필자의 관점에서, 글쓴이의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 읽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적 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있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독특한 다른 해석을 붙여서는 안 돼요. 제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은 처음에 너무 분석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2단계 읽기가 됩니다. 2단계는 뭐냐면 특징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것은 글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심층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본문에 없는 내용을 추리하거나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우리는 읽기의 2단계 해석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글쓴이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읽는 이의 관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독해를 우리는 이제 분석적 독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분석도 뭐냐면 해석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면은 가능하면은 1단계 중심으로 글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다가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애 사고와 능력에 맞게 독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글을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동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화는 비교적 간단한 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화란 말 자체가 스토리죠. 그러니까 서사적인 글입니다. 서사적인 글. 서사적인 글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뭐냐면은 시간이 흐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간이 변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속에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사적인 글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이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변화하죠. 이제 행동이 변화한다는 말은 그 속에 인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변화하면서 뜻이 변화합니다. 의미가 변화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시간, 공간, 인물의 행동의 변화, 따라서 뜻의 변화, 의미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학생들한테 자제분들이나 학생들한테 읽히고 그냥 내용을 정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 시간, 공간, 행동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시간, 공간, 행동. 그 다음에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게 의미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1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을 읽을 때, 자, 처음에 뭐죠? 옛날, 시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어느 마을에 공간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로 뭐야?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요게 뭐예요? 그 인물이죠. 인물은 이제 행동을 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냥 갖추어집니다. 자, 근데 시간과 공간은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인물이죠. 이 인물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어느 날 엄마 곁을 떠나서 독립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1차적인 행동은 엄마 곁을 떠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엄마 곁을 떠나. 두 번째, 독립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여기서 목적은 뭐예요? 독립이에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키포인트가 여기서는 독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립하여. 예, 독립. 예, 독립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독립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독립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자신의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 거죠. 독립하려면 첫째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독립활동 1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아기 돼지의 독립행위. 뭐라고 하죠? 지푸라기로 얼기설기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어떤가요? 독립이 안 되는 것이죠. 둘째 아기는 나무로 집을 대충 지었어요. 이것도 뭐예요? 독립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독립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어떻게 되나요? 아기는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독립이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독립적인 그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게으른 첫째 아기 돼지는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벌써 게으르다고 딱 못을 박았죠. 두 번째는 어때요? 이거 게으름은 뭐예요? 성실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놀기를 좋아하는, 이게 포인트죠. 이게 둘째 아기의 특징입니다. 셋째 아기 돼지는 어때요? 성실한, 이거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필자가 벌써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성실한이라고 그 인물을 그냥 평가해버린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지푸라기 초가집을 얼기설기 짓고, 놀기 좋아하기 때문에 노느라고 집을 대충 짓고, 성실하기 때문에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다가 너 이렇게 해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몇 가지 요소가 있어. 소설을 읽을 때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 첫째, 뭐가 하냐 하면은 시간이 등장하고 시간이 변한다. 그 다음에 공간이 있고 공간이 변하고 인물이 행동을 한다. 그 인물이 그러니까 결국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의미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 아기 돼지 삼형제의 독립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짓기. 아기 돼지 삼형제의 독립하기 위한 집짓기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독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해다. 자, 그리고 기회가 닿아서 또 그 다음 제가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길면 지루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정도로 내용을 자를 생각입니다. 자,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 교육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막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단계적으로 아주 쉬운 단계부터 조금씩 하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실력을 갖추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천재는 없다. 물론 있겠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사람들 머리는 비슷합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나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의 차이가 있고 방향의 차이가 능력을 결정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실제로 2, 3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2와 3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이 방법만 한 가지 잘 알아도 서사적인 걸 다시 말하면 동화나 소설 같은 거 읽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